자, 10일 수요일 옵션 만기일인데 하필 만기일 끝나고 4일 동안 쉬어야 돼서 지금 반등에 실패한 증시가 어디로 튈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기일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증시 방향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전에 자신 있게 계획 세워 놓은 종목만 원하는 대로 매매하고 오전장 지나고 나서 진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면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먹을 자리도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전장 말고는 쉰다는 생각으로 무리하지 말아야지 편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가장 중요하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아무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그동안 급하게 올랐던 PB파마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당분간 진정될 때까지는 매매할 계획은 없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기아차 기관의 수급이 장중에 좀 강하게 들어왔음에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추세가 최소 5일선 위까지 올려놓을 때까지는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요즘에 실적 관련되어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이는데 HMM 현대상선이 크게 거래가 되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험매수가 많다 보니까 험매수로 억지로 올린 종목들도 있고 좀 큰 폭으로 올랐다면 의심부터 해야 되니까 시간의 거래에 오른 종목은 당분간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당연히 수급을 봐야 되는데 저도 수급주 매매를 좀 즐겨 하고 있습니다. 수급주가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기아차 악재가 나오고 이렇게 안 좋은 음봉이 나왔음에도 장중에 수급이 찍히자 이 수급이 찍힌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 기관의 수급 때문에 수급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급은 습관처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는 기준은 당연히 수급 좋고 추세 좋고 거래량 좋아야지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수급이 좋지만 이 외국인들 알고리즘이 아마 기관 수급을 따라오게 되어 있을 텐데 기관의 수급이 정말 좋고 거래량 터지고 모든 조건이 좋지만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붙었다면 이거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날 딱 봤을 때 이 거래 상위에 JP 모간, UBS, 메릴린치 이런 거 뜰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며 메릴린치 이런 외국인 매도가 떴음에도 거래량이 정말 강하게 고점을 유지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그림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왔지만 외국인도 좀 심각하게 많이 따라온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거르는 게 맞습니다. 당일 뜨는 종목을 새로 발굴해도 괜찮기 때문에 당장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고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큐어도 외국인 이것만 아니라면 분류를 할 텐데 아마 단타를 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9만 주만 아니라면 분류를 해서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또 공략을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4.7% 올랐습니다. 4.7% 오른 상태에서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신고가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이거 장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10분, 20분 동안은 매매를 하진 않겠지만 혹시나 이게 빠지지 않고 시초가 위에서만 놀아줄 때 이거는 시초가 위에서 놀아준다는 조건 하에만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초가 아래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항상 시초가 위에 있을 때만 단타로 대응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시초가는 그날 가장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갭상승이든 갭하락이든 동시호가에 그게 선반영이 된다는 건데, 선반영된 가격을 지켜줬다는 것 자체가 매수가 조금 더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타를 치면서 시초가를 참고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넘어가서 LG전자 수급이 꽤나 괜찮게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거 7%에서 윗꼬리 길게 달린 거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수급이 너무 좋아서 분류를 했습니다. 수급이 주가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이 16만 6천 원, 화요일 고점 돌파를 했지만 유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나 이거 여기서 양봉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양봉이 나오면서 16만 6천 원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그 뒤부터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단타로 대응한다면은 이 16만 6천 원 기준 가지고 대응을 하겠지만, 단타가 아닌 오버나잇 스윙 투자 이상으로 강력하게 들어가고 싶다면 종가 기준으로 16만 6천 원 이상에서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마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만약에 16만 6천 원에서 마감했다면 정말 괜찮았을 텐데 윗꼬리가 달려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이 너무 좋아서 분류를 했으며, 그리고 최근에 S-오일 이런 종목들, 여기서 차트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료 다 빼먹고 차트가 상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수급이 활기를 불어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주에서도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습관처럼 체크해 보신다면 바로 깨달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도 수급이 꽤나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최근 들어서 괜찮고 신고가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주봉, 월봉 지금 우상향 신고가 차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시가총액 규모는 8천억짜리입니다. 8천억짜리인데 장중에 매물은 10만 주씩 쌓여 있지만 이것도 거래량 제대로 붙는다면 뭐 10만 주든 15만 주든 그냥 소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차트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음봉했었던 고점이 16,400원입니다. 16,400원이 기준가가 될 것이며,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주게 된다면 당연히 그 다음 그림은 고점 돌파입니다.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과 수급이 필요할 것이며, 시초가 위에서만 매매를 하겠지만 혹시나 장중에 또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수급주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만 공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매매하냐면 수급, 그리고 추세, 중요한 자리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신다면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으며, 지금 증시 상황 때문에 제가 현금 100%지만 카카오를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엄청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차트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신고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유지하다가 이 고점을 뚫어주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치는 5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50만원 넘어가면 호가 단위가 변하게 됩니다. 호가 단위가 비슷한 가격이 보면, 비슷한 가격을 찾으려면 녹십자란 종목이 최근에 50만원 돌파해서 순식간에 54만원까지 갔었습니다. 8%가 순식간에 오를 만큼 시가총액이 아무리 커도 호가 단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카카오 지금 순간 잘 버티고, 일단은 지금 중요한 자리가 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3천원 밑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3천원은 무조건 지켜주는 게 중요하며, 여기서 다시 황금선 깨버린다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간만 보고 있긴 하지만 아마 증시 상황이 좋았다면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는 증시이기 때문에 증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부터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매수를 하고 싶어도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참으셔야 됩니다. 조건 어기고 그냥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식으로 매매한다면 깡통 차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 조건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켰다가 놓친다 하더라도 절대 아쉬워할 필요 없이 어차피 기회는 계속 오기 때문에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수급에서는 이 정도로 분류했으며 거래대금 상위에 화요일 시장 자 보시다시피 지금 좀 완벽하다 생각이 드는 것은 많이 없어서 당일 종목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좀 떠오르는 것들, 거래대금 많이 몰리는 것들, 그런 종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일 좀 떠오르는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주들이 요즘에 이름을 전부 다 올릴 만큼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 상승 제대로 나왔으며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상승이 나올 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코스닥 차트와 비슷하게 황금선 회복 못해주고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 상태입니다. 딱 분위기만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도 신고가 상태이긴 하지만 이 양봉이 한 번이라면 눌림목에서 접근을 할 텐데 보시다시피 최근 3거래일 동안 양봉이 떴습니다. 양봉이 연속 3번.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분류해서 매매하기보다는 이것도 며칠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뒤에도 고점 근처에서 잘 빠지지 않고 이 중요한 자리 지켜준다면 그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은 보시다시피 정말 간단하며 조건이 되는 종목은 시장이 안 좋아도 한 종목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 마리 토끼 잡는 것보다 실전투자 대회나 아니면 고수들도 매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동시에 매매하는 사람보다 한 종목에 확실하게 집중해서 한 호가라도 유리하게 매매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분류 안 된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전날에 모양이 가장 예뻤던 게 이즈미디어인데 신고가라서 모양이 가장 예뻤습니다. 그 전부터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장 모양이 좋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만약에 잘못 매수했을 때 한 방에 내려간다면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거라서 매매를 안 했지만 나중에 몸집이 큰 게 이런 차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시가총액 400억대, 1000억대, 뭐 비트코인, 그리고 신규주. 몸집이 작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인데 한 개씩 봤을 때 전부 다 음봉이 뜨거나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은 종목 분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거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게 많이 없어서 저는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아마 예전부터 분류를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분류를 해서 분석을 했던 종목입니다. 저는 이걸로 수익을 보진 못했지만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32,000원 돌파해서 이 고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는 1%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량 없이 이런 좋은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이 조용조용하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자리가 32,000원이고 32,000원을 무조건 지켜줘야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장중에 저는 매매를 실패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한 종목이 아니고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끊기면서 거래량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호가창이 가볍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천억짜리인데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시초가 위에서만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살펴보는데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종목을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만한 것들 다 봤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돈이 몰리는지,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어떤 조건을 가졌냐에 따라서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 과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각자 좋은 종목 잘 발굴하셔서 계획 세우시고, 만기일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변동성이 좀 없을 것 같다 싶으면 매매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